이것은 당신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얼마를 쓰죠? 단백질 파우더에 15달러에서 20달러를 씁니다. 매주 달걀 한 판을 삽니다. 닭가슴살을 마치 약인 양 먹습니다. 우리는 평생 단백질을 원한다면 달걀이 필요하다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동물에서 나온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달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닭고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갈릴리라고 불리는 작고 먼지투성이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고기 없이도 살아남았습니다. 거의 달걀도 없이요. 단백질 쉐이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부, 목자, 어부, 건축가, 석공, 그리고 해가 뜨기 전 매일 아침 손으로 곡식을 빻는 여인들. 그리고 그들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은 한 그릇의 수프였습니다. 렌틸콩 수프. 그게 전부였습니다. 토기 냄비, 약간의 물, 한 줌에 말린 렌틸콩, 아마 양파, 있다면 마늘 약간, 꼬집은 커민, 여유가 있다면 위에 뿌린 올리브 오일 한 방울. 그리고 그것이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것이 한 문명 전체를 지탱하게 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순하고 소박한 가난한 사람들의 수프는 달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얻는 것은 6g입니다. 18g을 채우려면 달걀 3개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한두 개를 먹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힌 렌틸콩 한 컵에는 18g이 들어있습니다. 한 컵, 단 한 그릇. 그것은 만드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토기 그릇에 담긴 달걀 3개 분량의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한 컵만 먹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몫, 즉 태양 아래서 12시간 일한 후에 먹는 실제 분량은 2컵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수프 한 끼 식사에서 3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달걀에서 36g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달걀 6개를 먹어야 합니다. 6개를. 한 번에. 그리고 렌틸콩은 단백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철분을 제공합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엽산을 제공합니다. 단 30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렌틸콩 수프 한 그릇은 소고기 한 접시보다 더 많은 철분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다른 음식보다 더 많은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가들과 영양학자들이 렌틸콩을 가난한 자의 고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고기가 주었던 것과 같은 힘, 에너지, 지구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과학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고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단백질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매크로를 세지 않았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렌틸콩을 먹으면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짊어질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을 먹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러니 이 수프가 실제로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명과 빵 한 조각이 있는 레스토랑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식량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고대의 생존 식량. 그들이 사용한 렌틸콩은 작았고 대부분 갈색이나 붉은색이었습니다. 붉은 렌틸콩은 그 지역에서 가장 흔했습니다. 요르단 계곡 전체의 고고학 발굴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000년. 그것은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전, 문자가 있기 전, 금속 도구가 있기 전부터 이 세상에서 렌틸콩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렌틸콩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은 거의 죽지 않습니다. 렌틸콩 식물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자랍니다.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라면서 땅에 영양분을 되돌려 놓는데 이는 수확 후 밭이 심기 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갈릴리의 농부에게는 작은 바위투성이 땅과 예측할 수 없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렌틸콩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작물이었습니다. 늦봄에 그것들을 수확하고 식물 전체를 땅에서 뽑아내어 며칠 동안 햇볕에 말린 다음 씨앗이 떨어져 나올 때까지 꼬투리를 때렸습니다. 작은 동전처럼 작고 납작하며 둥근 작은 원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점토 항아리, 돌로 된 방 또는 땅을 파고 석고를 바른 구덩이에 보관했습니다. 말린 렌틸콩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됩니다. 냉장고도 방부제도 없습니다. 그냥 말리고 밀봉하면 필요할 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절이든 기근이 닥칠 수 있고 한 번의 흉년이 밀도, 보리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집에 말린 렌틸콩 한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요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프를 만드는 방식은 2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나 요르단 또는 터키 남부의 한 마을에 가면 거의 같은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한 여인이 보통은 어머니, 때로는 딸, 때로는 할머니가 저장 항아리에서 말린 렌틸콩 한 줌을 꺼냅니다. 손님이 있다면 2줌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납작한 돌이나 천 조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작은 자갈, 흙 조각, 부서진 씨앗, 렌틸콩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수프 그릇에 숨어있던 작은 돌을 씹어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분류하는 공장은 없었습니다. 기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손가락과 눈, 그리고 인내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씻었습니다. 토기 그릇에 물을 붓고 휘저은 다음 물을 버리고 물이 거의 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렌틸콩을 밤새 불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붉은 렌틸콩은 불리지 않아도 충분히 빨리 익습니다. 하지만 갈색이나 녹색 렌틸콩이 있었다면 몇 시간 불리는 것이 더 부드럽고 익히기 쉬웠고 이는 장작을 덜 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장작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모아야 했습니다. 모든 가지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연료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불은 이미 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화덕, 보통은 안뜰에, 때로는 집 안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흙이나 돌로 된 화덕에는 냄비를 놓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냄비 자체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닥은 둥그렇습니다. 수년간 사용으로 인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냄비를 사용했습니다. 금이 갔다고 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선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서져 버릴 때까지 계속 사용했습니다. 물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렌틸콩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약한 불, 천천히 끓어오르는 거품. 렌틸콩은 아마 20분쯤 후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붉은 렌틸콩은 녹기 시작하면서 형태를 잃고 물을 걸쭉하고 황금빛으로 만들었습니다. 갈색 렌틸콩은 형태를 더 오래 유지하여 수프에 더 많은 질감을 주었습니다. 렌틸콩이 익는 동안 그녀는 구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각 가족의 수프가 조금씩 달랐던 이유인데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양파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가족은 양파를 쉽게 재배하고 잘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를 썰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작은 별도의 접시에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거나 그냥 냄비에 바로 넣었을 것입니다. 양파는 수프에 단맛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양파가 없어도 렌틸콩 수프는 괜찮지만 양파가 있으면 완전히 다른 맛이 됩니다. 마늘이 있었다면 두 개의 돌 사이에 으깨거나 칼 옆면으로 으깼을 것입니다. 마늘은 그 지역에서 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마늘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이 기억나는구나. 그들은 광야를 헤매는 동안 마늘을 너무 그리워해서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커민. 이것은 향신료였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있었던 향신료. 열에 구우면 방 전체에 따뜻하고 흙내음 가득한 향기가 퍼지는 작고 어두운 씨앗.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커민을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정의와 자비를 소홀히 하면서 박하, 회향, 커민의 11조를 바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커민은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조차 성전에 정확히 10%를 바치기 위해 커민 씨앗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커민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이 존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국적인 것도 아니었고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부엌에, 모든 수프 냄비에, 소금, 구할 수 있었다면 소금은 사해 지역이나 해안을 따라 증발된 소금 웅덩이에서 나왔습니다. 항상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미네랄과 섞여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불순한 소금은 문자 그대로 맛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금이 있었다면 한 꼬집만으로도 수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것은 사치였습니다. 올리브가 희귀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역 어디에서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올리브를 기름으로 짜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귀했습니다. 요리, 램프, 약,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수프에 올리브 오일을 붓는 것은 냄비에 돈을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밤 렌틸콩, 수프에 올리브 오일을 뿌릴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족은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괜찮게. 그것이 없는 가족은 그냥 렌틸콩과 물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영양가 있고 여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프가 익었습니다. 렌틸콩은 천천히 부서지고 양파는 국물에 녹아들었습니다. 커민은 그 따뜻하고 구수한 향기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프가 걸쭉하고 황금빛 갈색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며 준비되면 그녀는 그것을 커다란 공동 그릇에 담았습니다. 온 가족을 위한 한 그릇. 바닥 한가운데나 낮은 돌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어쩌면 할머니, 어쩌면 이웃도. 그들은 숟가락이 아니라 빵으로 먹었습니다. 납작한 빵 조각을 뜯어 수프를 떠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빵이 식기였습니다. 손으로 컵처럼 움켜쥐고 걸쭉한 렌틸콩 스튜에 찍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입 한 입에 빵과 수프가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갈릴리의 거의 모든 가난한 가족의 거의 매일 밤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식사, 이 단순하고 저렴하며 소박한 식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힘든 육체 노동을 했고 몇 마일을 걸었고 짐을 날랐고 손으로 돌과 나무와 흙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급격히 오르내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느리고 꾸준한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렌틸콩은 정확히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혈당 지수가 25에서 30 정도로 낮아서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합니다. 혈당 급상승도 급락도 없이 근육을 계속 움직이고 두뇌를 맑게 유지하는 길고 균일한 연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철분이 필요했습니다. 철분은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철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사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렌틸콩 한 컵은 하루 철분 필요량의 약 37%를 제공하며 소고기 한 접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기를 먹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세포 회복, 건강한 임신,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 엽산이 필요했습니다. 렌틸콩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엽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한 컵은 하루 필요량의 거의 90%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유질이 필요했습니다. 섬유질은 장을 활발하게 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돕고 포만감을 유지하여 1시간 후에 다시 배고프지 않게 합니다. 렌틸콩 한 컵에는 약 16g의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섭취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 단백질, 철분, 엽산, 섬유질, 느리게 방출되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거의 돈이 들지 않는 한 그릇의 수프에 담겨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물을 거의 주지 않아도 자라는 씨앗으로 만들어졌고 냉장 없이 몇 달 동안 보관되었으며 불과 토기 냄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조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번성한 것이 당연합니다. 문명이 이것을 기반으로 건설된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렌틸콩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도 등장합니다.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장자권, 축복, 가족의 리더십,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렌틸콩 스튜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들에서 지치고 굶주린 차에 돌아옵니다. 야곱은 붉은 렌틸콩 스튜를 요리하고 있었는데 완성되면 황금빛이 되지만 처음에는 붉은색입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그 붉은 것 좀 줘. 나 죽겠어. 야곱이 말합니다. 먼저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 에서는 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미래, 유산, 축복, 역사 속의 자리를 수프 한 그릇과 맞바꿉니다. 성경은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났다. 이리하여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경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값싼 식사가 가장 비싼 음식이 되었는데 에서에게는 그저 저녁 식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야곱은
무작정 렌틸콩을 요리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막 죽었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위한 조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유대 전통에서 조문객들은 렌틸콩처럼 둥근 음식을 먹는데 이는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에도는 결국 모두에게 찾아오며 작은 둥근 씨앗처럼 굴러다닙니다. 에서는 장례식 음식에 들어와 그것을 거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굶주림에 너무 사로잡혀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왜 요리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붉은 것 좀 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식욕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눈멀게 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것을 유일하게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렌틸콩 한 그릇은 에서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리며 지쳐있고 그의 군대가 굶주리고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은 그들이 가져온 것을 나열합니다.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그리고 렌틸콩, 위기 상황에서의 렌틸콩, 왕이 군대를 먹이고 살려야 했을 때 렌틸콩이 목록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이 사람들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징조로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간 동안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9절 밀, 보리, 콩, 렌틸콩, 기장, 그리고 스펠트를 함께 섞어 빵으로 구우라. 생존 식량, 지구력 식량,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몸을 살려주는 그런 종류의 음식. 렌틸콩은 성경에 단순히 언급되는 것을 넘어 성경에 엮여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전장에서, 예언적 환상에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애도할 때, 사람들이 도망칠 때, 사람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거기에 렌틸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틸콩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신과 지금 오늘날과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양은 복잡하고 건강하려면 보충제와 파우더, 특별한 식단, 비싼 재료가 필요하며 단백질은 라벨과 스쿱, 맛이 있는 통에 담겨 나온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현대 영양과학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인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은 갈릴리의 돌집에 사는 한 여인이 한 줌에 말린 렌틸콩에서 자갈을 골라내고 3번 씻고 작은 불 위에 토기 냄비를 올리고 물, 양파, 한 꼬집의 커민, 약간의 기름을 넣고 천천히 요리하여 한 냄비로 온 가족을 먹이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던 모습을 되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백질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미노산이나 혈당지수나 엽산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족이 이 수프를 먹으면 강해지고 먹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단백질 18g, 철분 6.5mg, 섬유질 16g, 엽산 358 마이크로그램.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서서히 방출되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만드는데 $1도 채 들지 않고 30분 만에 요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도, 특별한 기술도,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는
그저 렌틸콩, 물, 열,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되는 한 그릇의 수프에 담겨 있습니다. 8,000년 동안 사람들을 살려온 바로 그 레시피, 바로 그 재료, 바로 그 수프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단백질을 어디서 얻느냐고 묻거나 달걀, 고기, 쉐이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기억하십시오. 농부, 건축가, 어부, 어머니, 예언자, 왕 등 한 문명 전체가 수프 한 그릇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신전을 짓고 사막을 건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썼으며 렌틸콩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한 줌의 씨앗, 토기 냄비, 느린 불,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레시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부엌에 있는 소박한 재료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씨앗을 심읍시다.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